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실 이게 제일 많아요.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은데,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오피스텔 하나 취득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 집은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으로 쓴 거예요, 사무용이. 그러다가 A주택을 팔아야 될 때가 온 거죠. 근데 이 지금 중간에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종전주택에 대해서 그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날짜를 한번 잠깐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좀 볼게요. A주택은 2018년도 11월에 취득을 했고요. 2019년도 8월에 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주거용. 법이 이때 바뀌었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 6월에 한 이쯤에 지금 A주택에 대해서 양도를 해야 될 만한 어떤 사유가 생긴 거예요. 지금 상황이 2021년도 요때 한 이때쯤이겠죠? 그 21년도 6월 전에 이제 용도 변경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요거를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오피스텔의 용도 변경을 2021년도 6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년도 4월 달에 A주택을 양도했죠. 이거 비과세 될까요? 비과세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보면, 지금 오피스텔을 이때 21년도 6월 달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날로부터 A주택의 보유 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2018년도 11월 달에 A주택 취득해서 보유를 지금 뭐 한 4년 이상 했고, 그 다음에 거주도 4년 이상 했으니까, 이거는 4년 이상 됐고, 주택이 없다. 라고 판단해서 A주택을 이 당시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거 양도세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비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바뀐 지 지금 10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A주택이 2년 이상, 기산점이 이제 이날로부터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3년도 6월달 이후에 이 주택을 팔았어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되게 빠르죠? 하지만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잠깐 좀 보면, 자, 소득세법에 보면은 1세대 1주택 범위, 이게 항상 이게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리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을 때 2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비과세 받는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보면, 기산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산점. 이렇게 오피스텔을 뭔가 하나를 더 갖고 있는다 그러면, 오피스텔 이 용도에 대해서 이 용도가 바뀐 이후부터 그때부터 해당되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범위가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보유기간이 2년.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거주기간이 2년. 인 것을 말한다. 이거 비과세 양도소득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비과세 양도소득 중에 지금 요거가 제일 중요한데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비과세 된다 이 뜻이잖아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부분이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게 용도 변경돼서 업무용으로 바뀐 다음부터 2년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고, 그러면 여기의 결론은 이거죠. 요 날짜 이후로 2년 지난 다음에 이 A주택을 양도해야지만 비과세 된다. 반대 해석으로 이 A주택이 2023년도 6월 안에 팔았다. 비과세 안 되겠죠? 모르고 신고를 했다. 이런 거 없어요. 양도세는, 그러면 이거 안 팔고
안 팔고 나중에 다시 팔게 이런 게 없어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 분명히 비과세로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과세가 됩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보통 이제 연락이 다시 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오피스텔의 용도를 변경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3년도 6월 달에 A주택을 팔았다고 가정하면 그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오피스텔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오피스텔 하나. 업무용으로 돼 있고. 업무용으로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업무용으로 돼 있는 오피스텔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2021년도 6월 달 이후는 요게 이제 주거용이 아니니까 전입신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여기에 그 사업자 신고를 하고 들어와서 업무용으로만 사용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업무용으로 이제 신고를 합니다. 실제로 재산세 과세도 0.25%로 재산세 과세도 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꼼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뭐냐면 업무용으로 하고 사업자 저기를 했는데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일반 개인이 들어와서 이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 사실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커져요. 앞에 거 지금 팔았던 요것도 비과세 예를 들어서 받았다. 그러면 그 비과세 받은 것까지 다시 그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생겨요. 그 기간이 언제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냐? 이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실제로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부가세를 안 끊고 그냥 공실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국세청 직원들이 그 비과세 받은 거를 보고 앞에 이제 오피스텔을 찾아서 확인해 가지고 여기서 소위 사람이 주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한다든지 뭐 해 가지고 그걸 이제 찾아낸다.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실제 용도를 변경하고 여기에다가 그 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부가세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용은 부가세를 끊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월세하고 부가세를 끊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업무용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개인이 들어간다든지 뭐 비어 있으니까 자식이 들어가서 살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게 됐다가는 나중에 이 앞에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은 것까지도 다시 과세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기산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지금 방금 전에 오늘 얘기의 핵심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그 기산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기산점에 대한 그 법령 해석 그 사례가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볼게요. 이거 무슨 뭐 멸실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별도세대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하나만 볼까요? 두 개 볼까요? 두 개? 자, 이거 두 개를 보면, 2주택을 보유한 그 1세대가 한 주택을, 1주택을 처분. 이 처분을 어떻게 했냐? 증여했어요, 증여. 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주택의 보유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해석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증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증여한 날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2년이 지나야지만 1세대 1주택 요건이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게 법령 해석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1세대 1주택, 다른 케이스예요. 다른 케이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그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 세대로 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 자녀한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될까요? 당해주택 취득일로 보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당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그러니까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당해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남았다. 이제 상속으로 주고 나서 하나 남았다. 그런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로 한다. 더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 자체는. 자, 그렇게 법령 해석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죠. 상속으로 자식한테
예를 들어서 그 상속으로 등기 원인이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줬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당해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한다. 이렇게 그 뜻입니다. 그 1세대 1주택의 그 날짜 기산일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근데 이제 오피스텔 뭐 용도 변경하고 이런 쪽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그 여기서 지금 양도할 때 있잖아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때 이 시점에 봤을 때, 이 파는 시점에 봤을 때, 2018년도랑 2019년도에 취득했던 이 아파트하고, 그러니까 주택하고 이 오피스텔을 양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많이 올랐다. 그럼 당연히 오피스텔 비과세를 받아야겠죠. 이거 같은 케이스는 A주택이 그 양도 차익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먼저 용도 변경하고 요거를 나중에 비과세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날짜가 너무 짧았던 거지. 그러니까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